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아침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적어 놓은 걸 보면 시작 전부터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수호씨의 아침 첫 영상은 이 미스터트로트 리뷰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의 리뷰 영상이 아니라 영웅님과의 관련 지은 깜짝 놀랄 미담 비화들, 그 의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스터트로트 이야기가 조금 나올 뿐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이 미스터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에 대한 어떤 영웅님의 위상, 그와 대한 연관성,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뭐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도 많았는데 이게 또 듣는 분들로 하여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율하면서 말씀드리다 보니 뭔가 좀 두리뭉실하게 수박 겉핥기처럼 이상한 얘기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혹시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찌됐건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2가 이 연말을 맞이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많은 시니어 세대분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시청률이 엄청 높아졌다, 본방사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그저 이 두 프로그램은 보시고 싶으신 것도 자유고요. 보기 싫은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안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라고 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좀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TV조선의 경우에는 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다큐멘터리 방영권까지 의리를 보여주며 이렇게 제공했기 때문에 너무 배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면 물론 부당함이 있거나 수호씨가 예전에 뽕뉴스 시절 영웅님과 트롯맨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부당 대우들이 있다면 당연히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이걸 보겠다 안 보겠다 이건 다 개인의 자유 선택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미스터트로트가 결국 방영이 됐고 이 미스터트로트에 참 놀라울 만한 얼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기존 영웅님과 인연이 있었던 뭐 장민호님, 김희재님, 장윤정님, 뭐 붐쌤, 김성주 MC, 마치 예전 우리 미스터트롯 또는 사랑의 콜센터 그때가 기억나는 듯한 느낌마저 살짝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소씨는 이 미스터트로트를 뭐 본방사수 하진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이 뉴스 기사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놀라울 만한 사람 둘이 등장했구나. 왜 놀라웠냐? 영웅님과의 인연 때문이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면 이 송민준 씨가 등장을 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스타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배를 불렀는데 지금 보면 어제 등장했던 이 송민준 씨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등장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는데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다. 병원에 계시며 유독 고향을 그리워하셨는데 소원을 이뤄드리지 못했다. 고향으로 가는 배를 결국 부르게 됐고 올 하트를 받거든요. 사실 이 송민준 씨는 영웅님과 인연이 깊다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영웅님도 외할머니 손에 자라기도 했지만 이 송민준 씨 역시 할머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손주와 할머니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 예전부터 이미 공개됐던 미담들 중에 하나죠. 영웅님과 이 송민준 씨의 친형제와 같은 그런 무명 시절의 미담. 잘 될 수밖에 없는 형이다라고 송민준 씨가 영웅님을 항상 극찬하고 친형처럼 생각했던 이유가 이때 고스란히 드러났죠.
송민준 씨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던 영웅님의 이 무명 시절 앳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얼마나 영웅님이 힘들었을까요? 송민준 씨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영웅님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요 쪽지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격을 전하기도 했죠. 마음 편히 다녀오니라 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이 당시 때 송민준 씨가 이걸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써 4년 전 이야기다. 형과 같이 살면서 트로트 가수를 꿈꾸며 각종 가요제를 다니던 당시였는데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지갑에 사진 속의 쪽지와 함께 5만 원을 넣어줬던 덤덤한 우리 형이라며 영웅님과 찍었던 요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벌써 어떻죠? 이 송민준 씨도 무명 시절이고 영웅님도 무명 시절, 얼마나 밥 한 끼 먹기 쉽지 않은, 오죽했으면 영웅님이 군고구마 장사도 했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많이 먹었던 그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때 5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명들에게 이 5만 원, 10만 원은 큰 돈인데 이 당시 때 조용히 이 동생에게 친형과 같은 마음으로 쪽지와 함께 5만 원을 넣어놨던 거죠. 그런데 이 쪽지를 송민준 씨가 오랜만에 그 당시 때 들고 다녔던 지갑을 딱 열어보니 이 쪽지가 다시 눈에 보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하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믿어왔던 형이 너무나 잘 돼서 내일처럼 기뻐. 지금도 변함없이 사이좋은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이 시작부터 가슴이 따뜻해지시지 않습니까? 어제 성민준 씨가 이 미스터트롯2에 등장을 해서 고향으로 가는 배 노래를 불렀던 거죠. 비슷한 점이 있는 그런 두 사람이에요. 둘 다 할머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고 얼마나 할머니를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기특한 손주들인데 이 송민준 씨의 할머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유독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더 쓸쓸하게 비춰졌을지도 모를 것 같고 만약 영웅님이 이 모습을 본방사수 했었다면 아마 송민준 씨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지금 엄청 많은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차후에 송민준 씨가 트로트의 민족 방송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느냐? 이 오디션은 이미 경험이 많았고 이미 그 이전에도 트로트 서바이벌 골든마이크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였기 때문에 이 트로트의 민족 당시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김수찬 씨가 이 송민준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영웅 가수 덕분에 트로트에 입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요번에 출연하면서도 개인적인 응원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자 송민준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냥 잘하고 와라 이렇게 쿨하고 덤덤하게 형이 원래 좀 덤덤한 성격이다 라고 이 당시 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덤덤한 형을 든든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 동생 송민준 씨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때 알고 있었죠. 그 당시 때 좋은 평가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감정선도 좋았다라고 평가도 받았는데 이 이후로도 송민준 씨가 이제 가수 생활을 해오면서도 결국 이 미스터트로트의 현역부로 등장을 했거든요. 요번 이 미스터트로트 현역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첫째로는 누가 어떤 트롯곡을 부르던 영웅님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 또는 이렇게 저처럼 그냥 짤막짤막하게 무대 영상을 아침에 찾아보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 트롯계에서의 임영웅이란 가수가 가진 이미지가
굉장히 막강하구나. 누가 노래를 해도 결국 임영웅이란 가수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임영웅 가수가 정말 트롯을 잘 부르는 게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 물론 이건 미스터 트로트에 참가한 분들이 노래를 못했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분들도 다 현역부고요. 굉장히 노래를 잘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히어로가 가진 감성의 이 깊이와 노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노하우가 너무나 농익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롯이라는 노래 장르에 젊은 남자들이 부르는 이 젊은 트롯이라는 장르에서 오는 그 이미지의 가장 최중심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송민준 씨도 현역조 A로 등장을 했는데, 우리 영웅님도 사실 이 당시 때 현역부 A조로 등장을 했었죠.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히 송민준 씨는 영웅님과의 이런 일화를 공개했었고, 트로트의 민족에서도 그 이전 프로그램인 골든 마이크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미스터 트로트에 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날 타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현역 가수들도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트롯판이 힘들구나. 이 트롯 가수로서 성공한다라는 게 정말 결코 쉽지 않구나. 모르겠습니다. 한간에서는 영웅님의 성공 신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남자가 트로트 부르면 요즘 인기 많지 않아?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게 어제 이 미스터 트로트 현역부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스터 트로트에 또 도전장을 내밀었을까요? 현역 가수가 또다시 검증을 받는다. 심지어 송민준 씨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많은 검증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다시 재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과거 때 친형제 같았던 이 두 사람의 현재의 행보가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영웅님이 정말 얼마나 힘겹게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며 엄청난 성공 신화를 이루어낸 당사자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송민주 씨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영웅님에게 트로트를 배웠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기사 내용이 또 작년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송민주 씨가 염색도 하고 좀 화려한 모습으로 이은미 씨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 때 임영웅 씨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냐라는 이 청취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웅이 형과는 가족 같은 사이라서 연락을 안 하고 있어도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라면서 영웅님과 친형제 같은 사이임을 공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동네에서 열렸던 트로트 가요제에 나갔다가 1등을 했고 그 길로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 이건 마치 영웅님이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다가 1등을 하고 트롯 가수가 된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영웅이 형을 만난 것도 트로트 가요제였고 영웅이 형에게 트로트를 배워 이후에는 나가는 트로트 가요제마다 모두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영웅님이 이 송민준 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배 가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같은 가수가 가수에게 창법 노하우를 알려준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요, 자신의 특기를 알려주는 거, 요리사가 자신의 비법 소스를 알려주는 것과도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웅님을 보면 이 송민준 씨도 그렇고 같은 트롯맨들도 그렇고요. 다른 트롯 동료 가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영웅님에게 창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자신처럼 힘든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는
또는 무명 시절을 보내야 하는 많은 후배, 동료, 또 동생들 이런 가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만큼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를 영웅님 스스로가 가장 많이 알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반증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어제 송민준 씨와 함께 영웅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이 장구의 신 박서진 씨. 이 박서진 씨가 어제 등장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죠. 가수 은퇴를 고민했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구의 신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구라는 이 악기가 항상 옆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행사장을 가던 전부 다 장구 이야기밖에 안 해서 오로지 가수로서 인정받고 싶기 위해 다시 미스터 트로트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박서진 씨 팬덤분들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구에 쏠려 있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래로만 승부를 보기 위해 나왔는데 이날 박서진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손을 바들바들 떨고 목소리도 바들바들 떨고 노래를 부르고 나서 눈물을 막 흘리려고 합니다. 저 왜인지 봤더니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다. 장구의 신으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 회의감이 들어 가수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다. 마지막 끈을 잡아보자라는 생각에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했다. 사진 보시면 이 박서진 씨도 영웅님과 비슷하게 트롯에 들어와 전념해왔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죠? 이 장구가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걸 배제하고 그저 노래에만 집중하는 것에도 큰 도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영웅님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박서진 씨도 자신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장구를 손에 놓자 손을 막 떨 정도로 엄청난 불안 증세에 시달렸고 또 노래를 부르고 나서도 정말 포기할까 싶었다라는 심경 고백이 있었을 만큼 큰 부담감을 느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영웅님은 어떻죠? 영웅님 애시당초 무명 시절이 길었고 가수로서의 데뷔가 쉽지 않았던 건 영웅님이 학창시절부터 발라드, R&B, 팝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트롯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게 되어 미스터 트롯까지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렸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무명 시절을 끝내주면서 큰 성공을 가지고 오게 해준 트롯이라는 장르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겐 어느새 익숙해졌죠. 이제는요, 영웅님이 트롯 가수라고 하면 팬분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웅님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트롯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트롯이라는 장르를 과감히 정리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 스타일에 밀고 나가고 그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지금 박서진 씨가 들고 있던 장구 하나를 손에 넣고 부르는 것도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장르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손에 놨을 뿐인데도 가수에게는 그만큼 큰 변화입니다. 이것을 극복한 것도 정말 대단한 박서진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웅님의 경우는 어떻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엄청난 다장르들, 뭐 갑자기 런던보이 영국 밴드 음악에다가 아비앙또와 같은 힙합 음악에다가 무지개 같은 댄스, 브레이크 댄스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와 같은 정통 발라드 곡까지. 영님의 부담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을 저런 박서진 씨와 같은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히어로의 이 위치와 위상은 정말 기립박수를 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가 좀 돌아가자면 이 영웅님과 박서진 씨 역시 예전에 트로트의 신이라는 스페셜 앨범, 듀엣 앨범을 발매하게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활동을 해 나갔다라는 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 사랑의 콜센터 때 우린 뭐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였어요 라면서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박서진 씨가 등장을 하여 영웅님과 인연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이 당시 때 영웅님과 함께 이 박서진 씨가 정말 콜라보 앨범을 만들게 되면서 트롯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도 굉장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아침마당 당시 때에도 이렇게 뭐 영웅님과 함께 듀엣 무대를 가졌던 박서진 씨이기도 하죠. 이미 두 사람의 인연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이 당시 때 영웅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롯으로 모든 것을 걸고 있을 때고, 박서진 씨는 이 장구와 함께 장구의 신으로 불리울 때입니다. 그런데 영웅님은 이 트롯이라는 장르를 뛰어넘어서 임영웅이라는 장르로서 팬들만이 아니라 대중들과 평론가, 전문가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서진 씨는 요번 미스터 트로트에 등장하여 이 장구를 손에 넣고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더 다져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두 사람의 출발점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결과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박서진 씨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이 행보가 너무나 좀 두각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압도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았을 엄청난 노력의 시간이 존재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모습은 영웅님과 박서진 씨가 예전 포천에서 열렸던 작은 이 콘서트에서의 무대 모습입니다. 이렇게 곧잘 두 사람은 함께 듀엣 무대를 화려하게 이끌어 나가기도 했고, 호흡도 굉장히 잘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웅님도 이때는 정말 쉽지 않은 무명 시절이었지만 이 무대 하나하나에 정말 최선을 다하던 그런 모습들이 켜켜이 지금까지 쌓여와서 지금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디사운드의 이윤석 원장님의 유튜브 채널인데, 이윤석 원장님이 정말 임영웅을 가르쳤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으셔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이시죠? 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웅 씨를 가르친 건 저만이 아니라 뭐 가수 정동아 씨, 영지 씨 모두 가르치셨을 겁니다. 저만 가르쳤겠나요? 다만 영웅 씨가 노래를 오래 부르게 되면 목이 쪼이고 아프다고 하여 제가 케어를 해준 겁니다. 저는 트롯을 지도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지금의 영웅 씨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박서진 씨와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바디사운드의 원장님도 그렇고, 영웅님은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정말 망설임 없이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눈에는 금방 같아 보이지만 정말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 지금의 히어로의 빛나는 영광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 영웅님은 장르에도 구애받지 않죠?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죠?
그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악기 그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이번 미스터 트로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트롯 가수로서 시작하여 무명 시절을 지나 지금의 다장르를 섭렵하여 이제 LA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게 정말 우리가 응원하는 히어로구나. 정말 감회가 좀 남달랐고 좀 새삼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더 스밍하고 싶고 내 가수의 얼굴을 더 보고 싶고 더 응원하고 싶고 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영웅님과 평생 임영웅 하시려면요. 우리 소천사님들이 누구보다도 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씨처럼 자주 뭔가 탈이 나고 아프면 안 돼요. 네. 저처럼 이렇게 자기관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웅님처럼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소천사님들의 아침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후에도 정말 팩트있고 신나는 소식과 함께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저녁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